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속도로 추락했다가 급속도로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면서 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에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상투를 잡은 격이 돼서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오늘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급하게 빠질수록 급하게 오른다라는 증시 격언처럼 최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간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상반기를 무사히 마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고하저였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투자 전략을 잘 짜봐야 될 텐데 오늘도 전문가의 시황 분석 듣고요. 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의 듣는 시간, 종목 공개까지 마련을 해볼 겁니다. 바로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다가 이 점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시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들어오시고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훌륭한 전문가들이 바로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출연하시는 5 전문가의 강의 자료도 보실 수 있거든요. 공부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국내 증시로 돌아온 걸까요? 어제 1,0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긴가민가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4,000억 시원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 순매수한 게 어제 오늘 이틀 나왔던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보면 은행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그간 많이 빠졌었던 전차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요. 보통 7월 달은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여전히 역시나 매일 항상 똑같이 두 눈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좀 기분이 좋게 한 주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출발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주 후반 들어서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뿐만 아니라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흐름들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어질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움츠려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좀 가지고 보유를 한다면 아마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 시장은요,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이 목표치가 좀 달성을 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과의 좀 연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우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N자의 마디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하락 N자에 대한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하락 N자형의 모습으로 밀려 내려왔고요. 이제 다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 시장 또한 거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면 추세적으로 뭔가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무리될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시장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에 대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언더슈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락 N자로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언더슈팅 자리입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일단 중요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상승폭, 지금 현재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자리대가 약 247.6포인트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2%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변수를 좀 꼽는다면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환율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지는 않았겠죠. 그 부분들 단기적으로 마디의 N자 목표치, 즉 이 큰 N자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휴식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도가 다시 한번 출회가 된다면 그 부분들에서는 환율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엔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그다음에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반등 측면에서 최근 이틀간 지수가 올랐는데요. 지수가 확실히 위쪽으로 방향을 틀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정 멘토님께서 지난주에 종목을 하나 주셨었잖아요. 그 네. 흐름 어땠습니까? 아바코전자였나요? 예, 아비코전자. 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좀 손실권역으로 일단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2013년도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 증가세 또한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팁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우선적으로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일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공백기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 현재 개인들만 사고팔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만 매도한다라는 부분들, 사고팔고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다음 달부터 7월 달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7월 달, 8월 달 아비코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즉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아마도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보유 관점 유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아비코전자를 주셨었는데요.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시작해봅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한 주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로 희노애락이 모두가 한꺼번에 몰려 닥쳤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전약 후 강의였으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들으시다가 중간에 이제 종목 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재훈 멘토를 멘토로 삼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지루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 다 5일선과 21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5일선, 생명선이다라는 부분들 기억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62 이동평균선이 5일선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단기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방향성을 확인하는 이동평균선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보게 된다면 30분 봉상의 60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고요. 좀 더 빠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겠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들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까지 주가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보게 된다면 5일선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측을 보시게 된다면 30분봉 차트입니다. 30분봉 차트인데요. 초록색 선이 62평선입니다. 5일선, 일봉상의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30분 봉상을 보게 된다면 하락의 각도가 완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일봉보다는 30분 봉의 30분 봉상의 62동 평균선이 훨씬 더 완만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 또한 좀 더 완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분봉을 쪽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혹은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봉 차트도 좀 보시겠지만 30분봉 차트에 62동 평균선의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야 되는가 아니면 팔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결정짓기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선이었었죠. 한 달을 기준으로 했던 이 선이 21선입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제가 또 한 부분들 말씀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HTS를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인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만하게 빳빳하게 들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보고 나서 매수와 아니면 관망에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서 와서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21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일단 그 부분들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22동 평균선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각도가 상승을 전환한다면 보통 20거래일 정도는 상승을 해준다라는 부분들, 좀 그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제가 21선은 전 HTS에서 빨간색 선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빨간색 선을 좀 보게 된다면 생명선이기 때문에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1선이 무너지는 흐름들까지 최소한 20거래일 이상은 상승을 해준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모르겠다면 몇 거래일 정도 상승 21선이 이탈하기까지 몇 거래일 정도가 걸렸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21이동 평균선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1이동 평균선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 부분들도 최소한 20거래일 정도는 걸린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힌트가 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다시 이제 HTS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에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 종목, 코스닥 쪽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하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1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20거래일 정도까지는 현재 꾸준하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최소죠.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약 19거래일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일 정도까지 돼서는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정도까지 돼서는 21선에 대한 저항대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한 차례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 저항을 지지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 그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비밀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의 쌍봉은 반드시 21선을 붕괴를 시킨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 이동평균선의 쌍봉의 흐름들은 반드시 61선을 붕괴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이 쌍봉의 흐름을 기록하고 났다면 그 부분들은 21선의 지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21선을 깬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쌍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61선을 붕괴시킨다라는 부분들, 즉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처럼 급락한 이후에 반등의 목표치, 즉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부분까지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반등의 목표치는 11선까지를 목표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손이 느린 분들 같은 경우라면 좀 여유 있게 21선까지 목표치를 삼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그 부분들을 수익을 낼 수 있다, 혹은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지수인데요.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핑크색 선으로 보이는 게 11선입니다. 11선인데요. 이 11선이 단기적인 이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매도의 목표치가 될 거고요. 조금 더 지나고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21선, 빨간색 선이죠. 이 21선을 목표치로 삼으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값이라든가 아니면 목표치를 잡는다면 약 530포인트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변하게 돼 있죠. 그러면 주가가 현재 21선 가격 밑에 있기 때문에 21선 가격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약 520포인트대 후반권역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한번 보겠는데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 11선 저항대를 얼추 와주고 난 이후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즉 저항대가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장중 어제 하루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1선 가격이 약 1890포인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89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나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변화가 된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플러스를 하느냐, 이 갭 부분입니다. 이 갭 부분이 현재 일봉상에서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88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어느 정도 저항대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목표치는 단기는 11선, 조금 여유있게는 21선,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1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선, 즉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평균값입니다. 그런데 이 수급선이란 얘기는, 자,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 말이죠. 수급이 좋다라는 얘기는 일단 잘 팔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전체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61선을 올라탔다라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사고자 하는, 추세적으로 사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한다면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탈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6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연관관계를 찾아서 주식시장에 대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 61선, 즉 수급선이기도 하지만 추세선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추세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상승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경기선입니다. 경기선은 121선인데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걸쳐서 경제적인 활동,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 부분들을 판단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이 부분들을 왜 봐야 되냐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121선이면 거의 6개월 선입니다. 6개월 선이라는 얘기는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식을 보유할 그럴 여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3일선이라는 게 태어났다라는 분들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121선이 꺾여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식시장 쉬세요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방향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면 그 부분들은 추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대입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자, 상승을 했을 때에는 121선에 대한 121 이동평균선이 꾸준하게 상승각을 그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21선이 우하향을 시작하게 된다면 최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도 1년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결정을 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이 꺾여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은 주식하지 말고 쉬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21선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실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21선, 61선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이격도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격도, 이동평균선이랑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격도란 캔들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정도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간격을 이루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놓고서 이 부분들을 이격도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재미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놓고서 이격도 부분들을 한번 제가 대입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이격도를 대입을 하게 본다면 아마도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과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일 이격도만 체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웁니다. 20일 이격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 놓고 빨간색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80, 90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는, 즉 이 아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과매도권역이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까지 미달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격도 같은 경우라면 이동평균선과 캔디에 대한 그 벌어진 차이를 갖다가 이격도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 이격도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82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어떤 주식을 사든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급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어서 이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바로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격도율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시거나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크루셜텍이라는 이 기업을 뜬금없이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을 왜 여기다 놨냐면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일단 원고에는 좀 작성을 해 놓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갈색 선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즉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종목군들이 시세가 발산하는 구간들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정배열입니다. 5일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 부분들이 상승각을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열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을 때 이때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미 주가가 지나갔으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비코전자를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실적이라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 되는 부분들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상당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격을 확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N자형의 마디로 크게 빠지고 난 이후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급이 깨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다시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놓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 라인,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좀 좋아한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건데요. 3거래일 이내에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그 추세는 인정을 해줍니다라는 부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추세를 바로 회복을 시켜 놓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즉 추세가 아직까지 깨져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여전히 중기적인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 이 종목군들이 집중 조명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정배열 전환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크루셜텍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 함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크루셜텍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정배열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만 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나가고 난 이후의 흐름들은 이해가 아직까지 결과론적인 부분들이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41선이 안착을 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제가 기준으로 삼는 이동평균선, 즉 장기 투자냐 이 부분들을 삼을 때는 저는 이 241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 241선이 1년이라는 평균값입니다. 이 평균, 즉 1년 동안 내내 물려있는 가격들을 돌파를 해줬는지 못해줬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은 중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결정을 짓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배열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다가 또 하나, 바로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이 추세를 지금 현재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를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한 이 흐름은 돌파를 한다면 추세의 전환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건 비추세냐 아니면 상승 추세냐를 결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근데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딱 보니까 241선이 위에 있죠. 241선이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돌파를 해주는 가격대, 저항대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41선을 안착을 하면서 뚫어내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이동평균선 봤죠? 추세 봤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 즉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신뢰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동평균선만 보고 나서 매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 확률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다소 떨어지니까 추세적인 부분들, 즉 올라갈 거라면 상승 추세대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대 혹은 비추세대를 돌파를 했는지 여부, 그럼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 방법, 일단 이동평균선을 보고 났을 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는 방법은요, 241선을 뚫고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최저점에서 한 차례 상승해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 이 마디를 그대로 옮겨 갖다 놓으면 이 자리대가 중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목표의 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빠졌다가 밀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에 대한 마디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 자리대가 정배열로 전환됐을 때 초기 목표 가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을 지금 현재 글로 하는 것보다는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움쿠첸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6,110원까지 상승했다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주가의 흐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종목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본 건데 그 근거적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면 많은 상승을 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락 추세대를 뚫어낸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전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현재 박스권에 갇혀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대를 뚫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하락 추세대를 뚫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열 초입 권역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가격을 해놨는데요. 전 고점, 저항대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려면 뭐가 터져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 지금 현재 하락 추세 때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배열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 3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기억들 아마도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 자리대가 안착을 하게 되면 저항 자리대가 지지 자리대가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다가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거래량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 이 종목 정말로 100% 다 사겠다라는 분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100%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들은 없어요. 그만큼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잡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 그 기술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밑바탕으로 깔아놓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아비코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뚫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추세가 되겠죠. 비추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자리대를 확실하게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고점권역이 되겠죠. 이 부분들을 다시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정배열권역으로 지금 현재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배열권역으로 좀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지금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렸다가 상승 N자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얼추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상승 N자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큰 하락 N자로 밀려 내려왔고요. 61선 지금 현재 지지 안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나온 게 없습니다. 누가 팔고자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크게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크게 샀습니다. 물량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 거래량, 이동평균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턴어라운드입니다. 2012년도 3억의 영업이익과 단기 손실이 46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67억의 영업이익과 70억에 대한 단기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떠한 사업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한 종목 여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현대 BNC 스틸인데요. 조금 전에 일단 제가 좀 먼저 앞서 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1선 쌍봉은 60개월선을 깬다, 61선을 깬다라는 부분들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캔들에 대한 쌍봉이 나왔었죠? 자, 현대 BNC 스틸이에요. 20개월선이 쌍봉입니다. 그러면 60개월선을 깨겠죠. 근데 깼다가도 지지를 해주고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쌍봉이 맞아떨어진다면 이 종목 냉정하게 얘기해서 죽어야 됩니다.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드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줬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HTS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BNC 스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 BNC 스틸을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뚫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정비율 아직까지 241선이 안착을 하지 못했죠. 즉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쭉 결과를 좀 보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안을 해드릴 종목이 바로 현대 BNC 스틸입니다. 자, 현대 BNC 스틸 왜 보느냐? 실적,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분기의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면 162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작년에 176억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지금 현재 1분기가 아직 1분기 마무리 2분기가 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162억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1년에 작년에 벌었던 금액을 한 분기 만에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사업이 잘 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렸습니다. 이동평균선 좀 봐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을 좀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느냐. 정배열권역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정배열권역 장기 저항 추세대를 뚫고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터지면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급적인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 봐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수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13,900원입니다. 13,900원에 형성됐는데요. 13,500원권역부터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이 큰 폭의 상승 N자형의 목표치를 두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상승폭의 이 마디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 가격대가 바로 약 1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자리대를 우선적으로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2,500원, 최근에 저점권역입니다. 12,500원권역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들 손절하기 싫다라면 비중으로 좀 조절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10% 정도 좀 매수를 해놓고 그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여유 있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되면서 손절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고점을 형성해주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12,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대에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해줘도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향후에 대한 전략 그리고 목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별 기술적인 분석에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절대로 손실날 확률이 그렇게 없다라는 것. 물론 절대적인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의 수익 낼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각각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대부분 다 모르고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들, 241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종목군들을 선정을 할 것이고 어느 부분들을 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있는 게 241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분봉을 쪼개서 보더라도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것 같은 아직까지 오늘은 이 부분들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에 있는지 추세를 확인하시고 수급도 봐야겠고 또 이제 뭐 체결량이라든가 거래량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멘토께서 현대 BNG 스틸을 주셨잖아요. 다음 주 시간에 AS 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 강의 정리해 봅니다. 예, 금요일에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수 있거든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전문가 방송 보시면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